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혁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그냥 추세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추세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는 제가 방송 중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 매매 우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변곡 매매를 하지 마세요. 변곡 매매가 뭐냐면 현재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스닥처럼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매수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절을 자꾸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손절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변곡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변곡 매매가 말이 변곡 매매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체가 이제 물타기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것은 절대 변곡 매매는 하지 말자. 물리더라도 가는 방향으로 물리자. 그러면은 웬만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꺾였을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우선 일봉부터 항상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색깔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 색깔 바꾼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캔들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캔들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하고, 이게 보통 이제 봉 차트라고 나오는데, 색깔을 예를 들어서 나 완전 빨간색, 그리고 하늘색은 좀 더 밝은 하늘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동 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색깔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 바탕색도 저는 이 색깔이 전 좋아서 바꿨는데, 일반적인 뭐 흰색에 또 노란색으로 막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봉을 볼 때, 물론 이제 추세 패턴, 그러니까 이제 선을 긋는 패턴 이런 것도 볼 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평균선을 봐요. 자, 이동 평균선을 볼 때에는 무조건 보는 게 이평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인지 또는 데드 크로스 상태인지, 그리고 정배열 상태인지 역배열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 차이가 뭐냐면, 정배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5일선, 11선, 뭐 21선 이렇게 내려온 게 정배열 차트고, 반대로 위에서부터 이제 21선, 뭐 11선, 5일선 이렇게 숫자가 큰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게 역배열이에요. 보통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는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요. 정배열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날 오버나이트를 했었어요. 8월 1일 날. 2019년 8월 1일 날 오버나이트를 했었는데, 이때 왜 했었냐면은, 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고, 이 하늘색 선이 5일선, 그 다음 이 조금 짙은 색 선이 11선인데, 이 여기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 21선이,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 이게 5일선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11선이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50, 21선이 이제 뭉쳐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장대 원봉이 나오면서 몸통으로 이평선을 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캔들이 이 이평선들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평선을 다 깨고 밑에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일봉에서 이 정도로 내려가서 시작을 한다. 저는 매도로 보통 봅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을 이제 근처까지 올라오겠죠. 당연히 반등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 저는 이때 붙었을 때 또는 이 근접했을 때 매도를 들어가요. 그럼 목표값을 얼마까지 잡느냐? 저는 보통 다음 이평선 위치까지 잡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쳤다.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상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 다 팔겠지만, 오버나잇을 친다면은 일봉상 이동 평균선들을 보면서 목표값을 잡아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평선상의 흐름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였죠. 장중 추세도 이제 매도로 꺾이면은 매도 쪽으로만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봉 추세는 매도인데 분봉상 흐름은 매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아예 하지 말던지, 또는 이 분봉 추세가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었다, 마이너스로 매도로 바뀌었다, 그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다 깨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거는 이제 계속 매도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매도로만 대응을 했어요. 매도로만 대응을 했는데, 자, 오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아마 7400도 뭐 보러 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일단 장중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 흐름은 매도입니다. 자, 그럼 분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보는
가디언 시스템 차트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이제 키움증권 차트를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수치랑 차트랑 배치를 해서 이제 배팅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나오는데, 이 흐름 가디언 시스템의 장점이 추세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인데, 가디언 상단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제일 위에 있는 선을 상단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돌파를 못한다면은 전 전체적인 흐름을 매도로 판단을 하고 보통 대응을 하거든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가디언 상단선이 이렇게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내가 매도를 볼 것이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당일 시가 종가 또는 중앙선 또는 전일 저점선이 있습니다. 당일 시가는 오늘의 시작 가격, 전일 종가는 어제의 마감 가격, 중앙선은 오늘의 고점과 저점에 나누기 2한 거, 그러니까 이제 허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치면 허리. 그래서 이 중앙선보다 전체적으로 아래 있을 때도 시장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일 저점이야 뭐 어제 저점, 전일 고점, 어제 고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가 이제 보통 들어간 자리는 이런 선들에서 보통 들어가요. 선. 지금 보면은 가디언 상단선이 7,57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가는 7,544 정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어디서 들어갈 것이냐 관건인데,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노란색 선, 중앙선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시가 종가에서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중앙선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조금 위에서 들어간다면 이 시가 종가 매물대에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다만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손절은 이제 보통 이 가디언 상단선에서 한 8에서 10포인트 정도 잡을 때도 있고요. 짧게는 5포인트 잡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건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자세하게 다른 교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저가 이제 대응을 한다면 저는 이 구간 7560쯤에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저점을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제 요쯤에서는 이제 저항을 맞고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타 매도 대응을 먹고 빠질 수가 있겠죠. 지금 봐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벌써 7,552 정도가 올라왔는데, 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꺾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서 꺾인다면은 저는 못 먹는 거예요. 다만 공격적으로 7,550에서 매도 대응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고 꺾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대응을 했으면 먹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저는 경험상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 앞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치까지 7,557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시가 종가 부근 7,560 정도로 전 보통 세팅을 하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대응을 했던 구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장부터 계속 매도장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대응을 했었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대응을 안 했어요. 어디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디언 그 하단선보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일봉상 흐름은 매도였지만 분봉상 흐름은 매수로 흘러갔죠. 엇박자예요. 그죠? 엇박자예요. 엇박자면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고, 자, 다만 이제 어디서 대응을 하냐면, 이제 요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중앙선을 깨고 가디언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부터 저는 매도 쪽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서 이제 대응을 했었냐면은, 아까 반등 나올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매도 대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 한번 팔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가디언 상단선 올라갔을 때 손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1분봉만 보고 대응을 했었다면 이 구간 손절하고 다시 재매도하는 게 맞아요. 다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분봉도 이제 같이 볼 때도 있고, 이제 10분봉도 같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10분봉 상에서 흐름이 전체적으로 오늘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자, 보면 이거는 10분봉의 가디언 시스템인데, 가디언 상단선 저항을 맞고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분봉이 돌파를 했다 해도 10분봉이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계속 난 매도만 보겠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분봉에서는 진입을 하되, 봐요, 이거 올라왔죠?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순간 왔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 들어가는 거예요. 757 또는 7560 이쯤에서 이제 저는 매도를 볼 거거든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매도를 어디 구간에서 대응을 했었냐면은, 바로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대응을 했었고,
청사는 저가 이제 많이 안 봐요. 생각외로. 제가 보통 이제 나스닥 매매를 할 때는 보통 10에서 15포인트 정도를 1차 청산으로 잡거든요. 저는 이제 물타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계약 정도를 들어간다. 그러면 20계약을 한 번에 다 들어가요. 나눠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한 방에 다 팔아요. 다 팔고 올라오면 다시 또 들어가는 전략을 펼쳐요. 그럼 또 10에서 15포인트 팔고 올라오면은 또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샀다 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7560에서 7570쯤에 들어갔던 걸 다 팔았다.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버린다. 그리고 어디서 재매도를 가냐면 여기 보면 요 선 3개가 몰려있는 구간 있죠. 여기 7560 매물대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었어요. 이때 재매도를 들어가서 그리고 7550 이하에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들어가야죠. 그죠? 어디서? 뭐 7557이나 60 여기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이제 관건이에요. 7570을 돌파하면 어떡하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5분봉에서는 7580이 가전 상단선이 있고 10분봉에서는 7614 정도가 가전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저게 다 돌파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해요. 근데 너무 진폭이 커지잖아요. 아까 보면은 지금 10분봉은 진폭이 너무 커요. 이럴 때는 제가 5분봉에서 보면은 1분봉 가디언 상단은 7570인데 5분봉의 가디언 상단 7580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냥 5분봉 정도에서 전 끊어줄 때도 있어요. 1분과 5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죠. 좀 더 이제 손절폭을 넓게 잡되 손절이 최대한 안 나가게 잡아준 거예요. 대신에 더 이상 매도 대응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으로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일봉과 분봉의 흐름이 같을 때가 확률이 높다. 승률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다만 일봉이 매도 추세인데 분봉은 추세가 매수 추세다. 그러면 서로 방향 엇박자죠. 그럴 땐 대응을 해도 돼요. 하지만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분봉이 이렇게 방향이 같을 때는 추세 매매로 하셔도 돼요. 추세 매매. 그러니까 추세 매매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목표 값을 좀 더 길게 잡으면서 대응을 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봉은 매도인데 분봉은 매수예요. 자, 그러면 뭘 우선시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무조건 분봉으로 가셔야 돼요. 분봉 추세가 매수고 일봉 추세가 매도다. 자, 그럼 데이 트레이딩 자체에서는 일단 분봉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분봉에서 일봉에 있는 이평선들 다 뚫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우선시 되는 거는 분봉이에요. 자, 그리고 틱봉과 분봉 뭐 차이라든지 또는 틱봉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틱봉을 쓰시든지 분봉을 쓰시든지 여러분은 원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틱봉이면 틱봉을 쓰시고 분봉이면 분봉 쓰세요. 근데 제 매매 기법상 저한테 맞는 거는 분봉이었기 때문에 보통 전 나스닥과 항생은 1분봉, 5분봉, 길면 10분봉까지 보고요. 오일이나 골드, 유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5분봉 또는 10분봉 위주로 보통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일봉과 분봉으로 추세 잡는 방법, 그리고 추세 흐름 보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러한 저만의 노하우, 스킬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골든서퍼 아카데미 마스터 방송국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 주시고, 자, 오늘 영상 정말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